안녕하세요. 한림MD 최희찬입니다. 오늘은 정말 끊임없이 먹어도 좋은 식품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식품을 먹는다고 했을 때 5대 영양소를 조금 집중해서 먹고 또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칼로리도 내 체중에 적정량의 칼로리가 있고, 단백질이라든지 내 체중에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미량 영양소들도 최소 섭취량, 최대 섭취량이 하나하나씩 다 보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좋다, 이런 식품은 사실 찾기 많이 힘든데요. 제가 여기서 무제한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그 사람이 살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또 일도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환경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도 이제 몸에 좋은 식품이 무엇인지 찾는 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야채와 채소입니다. 그 800g이라는 양인데요. 이게 거의 1kg에 가까운 양을 먹을 수가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왜 채소로 하게 됐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소나 과일 섭취량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채소와 야채의 이제 섭취 여부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관건이 됐던 거는 그 2004년에 일본 고베 지역에서 WHO 세계보건기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병의 조금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권장하는 5day라는 캠페인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g씩 5번 먹어서 하루에 400g을 맞춰서 먹으라는 이제 한 가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5day가 정책이 이제 설명이 되고 나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굉장히 다양한 많은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그 구성이나 섭취 양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2003년 이제 그 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네바에서 프레젠트가 됐던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그 5day라는 홍보인데 어디 기차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홍보를 시작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5day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독일의 5day 프로그램, 이거는 호주. 그래서 제가 뒤에 자료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또 왜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이 됐는지, 이제 국민의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이게 시행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문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 한참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런던에 있는 UCL이라는 대학에서 그 오인룰라 오예보데 박사님 주도하에 과연 이제 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영국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야채를 많이 먹은 사람 위주로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읽으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죠. 우선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에서 설문조사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65,226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나 채소 섭취, 그리고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결과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야채나 채소를 먹었을 때 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2004년도에 워크숍에서 공개를 한 그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섭취해야 되는 양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검토해 보면요, WHO에서 권장하는 400g보다 높은 560g 이상 야채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25% 적게 나왔고요, 심장질환의 경우 31%,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죽을 확률이 42%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WHO에서 제시한 이제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또 섭취해야 되는 양도 많은데, 이거를 보고 또 몇 년 뒤에 더 많은 논문들을 이제 검토하고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임페리얼이라는 대학에서 2017년 2월 22일 날 퍼블리시한 논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에 따른 각종 질병이나 암, 심혈관 질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취지로 세계적으로 채소와 과일의 섭취 효과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메타 아날리시스를 실시하여 논문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한 이제 수치는 WHO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높고요, 섭취해야 되는 양이 800g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0g은 여기서 또 연구를 할 때 설정치가 800g이 최대여서 그렇지 더 높았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하루에 800g을 섭취하면 24%의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고 33%의 뇌졸중, 28%의 심혈관 질환, 13%의 각종 암, 그리고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죽을 확률은 31%나 줄었다고 합니다. 앞전에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된 선물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값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아주 동일한 조건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든지 더 방대한 양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최근 자료를 보면은 800g이라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800g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좀 가늠하기 힘든데요, 먹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먹어줘야 이제 이 수치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먹어도 부족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 논문에서 논문을 제시한 이제 박사님이 가격이 저렴한 뭐 여러 가지 혼합물이 들어간 이런 액체 주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분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고요, 뭐 통조림에 들어간 그런 조금 가공된 이제 과일 이런 것들은 당도가 워낙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캠페인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관점도 조금씩 다르고 섭취량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과일이 굉장히 답니다. 뭐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영국에서 먹었던 과일 대비해서 우리나라 과일들은 크기도 조금 크고 단맛도 굉장히 강한데, 이제 과일이라는 이제 식품 자체가 맛있게 먹고 약간 디저트로 먹는 좀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더 달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단 것들을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달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7:3, 이제 채소가 7, 그리고 과일이 3 정도를 섭취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채소가 8, 그리고 과일이 이 정도를 이제 비율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두 논문에서도 채소의 섭취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 관련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을 피해야 되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비율을 다르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조금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종 또 소스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같이 먹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또한 염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섬유소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내 유익균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을 보면 뭐 이눌린일 수도 있고 프락토올리고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섬유소인데요, 장내 유익균이
밥이고 우리 신체에서는 이제 특히 흡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채소를 생 것을 많이 먹으면 좀 변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셔서 내가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전국에 농가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뭐 경매하는 데서부터 마트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느 하나의 뭐 공통된 것을 꼭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사계절로 좀 색깔이 다양한 것들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호박이 나오는 시절에는 호박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근데 호박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는 하우스에서 키워야 되는지 수입을 하게 되면은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이왕이면 유기농을 드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그 800g이라는 거를 다 못 드시겠지만 최소한 첫 번째 논문대로 얘기한 대로 560g 정도는 이제 먹어줘야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입에서는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이로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방법, 뭐 좋은 유기농을 쓴다든지 또 조리 방법, 세척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자연 성분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요. 또 두 번째로 조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좋은 성분의 파괴 같은 것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팩을 먹으면 300g 기준 한 팩을 먹으면 그 560g이라는 그램 이제 수치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프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제품은 퓨레입니다. 굉장히 진해요. 근데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걸쭉하고 진한데 이렇게 만든 이유도 그 300g 수치만 맞추게 되면 저희가 물을 많이 넣고 수분량을 높이든지 해서 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퓨레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원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소라든지 미령 영양소들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 통째로 요리하게 되는데 이제 소량의 수분이 들어가는데 또는 뭐 수분량이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조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원물 자체를 그 정도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검토를 하였고, 왜 굳이 이런 맛있는 식품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게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거기도 하고, 신체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먹어도 어느 나이대가 먹어도 성별이 누군가 먹어도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퓨레 형태로 만들었고 입자가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어도 속이 편안하게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과 이제 신체가 기반으로 돼야 조금 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던지 내가 하는 일에 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이 때로는 필요는 하다 또는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각자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약간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한 입을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도 집중할 수가 있고 신경도 덜 예민해질 수 있고요. 한 입을 먹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듬뿍 담았으니까 먹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